요즘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황도 여의치 않은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참석은 안 하셨지만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녹화를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 못하신 분들에게도 같이 내용을 공유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소중한 의견들은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잘 정리를 해서 노선 개편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 개편은 당초에는 저희가 7월 31일을 시행을 목표로 해서 시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노선 개편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만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그런 과정들을 좀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12월 31일로 노선 개편 시행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한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그동안 준비한 것이 혹시 부족한 점이 없는가를 점검해보고, 그리고 운수업체라든가 운수종사자들의 의견을 다시 교환을 했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오늘 이렇게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선 개편은 지금까지는 경인 전철이라든가 인천 지하철을 중심축으로 해서 저희가 노선을 설계를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확장이 되고 그다음에 인구 밀집 지역들이 변경이 되는 등 이렇게 어떤 지역 환경이 변경되는 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버스 공급의 지역들은 차등이 있다 보니까 지역 간 어떤 불균형한 그런 것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노선을 개편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작년 5월에는 노선 버스 이용에 대한 시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았는데 한 40% 정도만 만족을 하시고 한 60% 정도는 보통이거나 아니면 불만족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평균 운행거리는 40.68km, 그리고 운행 시간은 1시간, 그러니까 160분으로 2시간 한 40분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배차 간격은 평균 한 18분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1일 교통카드 사용자 수는 평균 81만 명 정도 되고, 버스 대당 이용객 수는 34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버스 운행 여건을 말씀을 드리면 인구 대비 인천시는 자동차 대수가 전국 1위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공급 밀도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서 3위 정도 되고요. 인구 대비 버스 공급 대수도 전국의 1위입니다. 그렇지만 도시 면적 대비 버스 공급 대수는 서울시의 6분의 1, 그리고 부산시의 3분의 1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버스 한 대당 커버해야 될 면적이 굉장히 넓은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서 노선 개편을 하면서 노선을 설계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표가 되고요. 그리고 시민분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인천시는 중공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업체가 버스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 그 적자분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중공영제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버스 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도산을 해서 주민분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겪을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래도 저희 인천시는 중앙운전을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버스를 운영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버팀목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2016년도에는 595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투입이 됐었는데 올해는 1,310억, 한 2배 이상 증가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발생을 인해서 승객이 지금 급감을 했습니다. 한 6월 대비 한 37% 정도가 급감을 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노선 개편의 특징을 6가지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가 과학적 빅데이터를 활용한 편리적인 노선을 설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출퇴근 시간에 이동 패턴을 분석을 했고, 그리고 교통카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정거장별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하는 등 철저하게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노선을 설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총장님께서도 말씀하시 주셨지만 원도심의 생활 밀착형 순환버스를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10개 노선에 40대 신규 소형버스를 투입을 해서 원도심의 구석구석을 다니게 함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라든가 교통 약자분들이 이동하시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신교통 체계인 수용응답형 버스를 저희가 도입을 해서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문조사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듯이 굴곡이라든가 장거리 노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직선화하고 단축을 해서 좀 편의성을 제공을 했고, 이동시간을 단축하도록 했고, 그리고 환승에 대한 부분들이 불편함을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차에 대한 증차를 해서 조금 편의성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신규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12월 31일까지 시행을 연기한 게 아니라 수요가 발생했을 때 수시로 노소 조절을 해서 시민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남촌 축산물 도매시장이 2월달에 개장을 했는데요. 그 시기에 맞춰서 버스 노선을 개편을 했고, 그리고 지금 6월달에 개장한 신국제여객 터미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바로 그 노선을 신설을 해서 추가 투입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그리고 또그 민원이 많은 지속적인 민원이 있는 곳에서도 수시로 저희가 노선을 개편을 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섯 번째는 한정면허를 폐지를 합니다. 한정면허는 뭐냐면 저희가 인천시는 중공영제로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 없이 운송 수익금으로만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한정면허라고 하는데 이 업체들 같은 경우, 이 버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정 상태가 열악해서 버스의 청결 상태라든가 버스가 노후화되고, 그리고 또 특히나 운수 종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고령층에 계신 분들을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고령층들을 채용해서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굉장히 위험이 있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한정면에 대한 부분을 폐지하고 중공영제를 흡수하는 것으로 해서 시민분들이 좀 편리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선 개편이 마무리가 되면 배차 간격 시간 현재 18분에서 한 19분 정도 되는데요. 한 16.2% 정도 줄어든 15분야에 16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평균 이동 시간도 한 6% 정도 단축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버스를 이동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원도심에 있는 구석구석 소형 버스를 투입을 해서 아무튼 거점으로 이동하는데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아이모드라고 하는 신교통 체계를 통해서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면허를 폐지를 하게 되면 안전성도 확보가 되지만 한정면허에서 거치고 있는 재정 수입이 주공제로 흡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공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54시간 근무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운수 종사자들의 장거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단축을 함으로 인해서 운수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도 개선이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노선 개편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전문가들이나
많은 분들은 제로섬 게임 같다라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한정된 버스 자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떤 한쪽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입을 하게 된다면 또 다른 한쪽은 그만큼 또 불편함이 생긴다라고 해서 이런 말들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불편함이 생길 수 있지만 내 불편함이 다른 사람한테는 편리함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성숙한 생각을 조금만 하신다면 서로 이해하고 이런 부분에서 내려간다면 서로 윈윈하는 그런 훌륭한 결과물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요. 아무튼 저희가 만든 이 노선 개편안이 조기에 정착이 되고 그리고 시민분들도 여기 부곡 구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시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도움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더 불편하실 수도 있고 또 이게 보면 익숙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이번 노선 개편의 취지라든지 내용 그리고 기대 효과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다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만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구 관련된 노선들의 특징적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순서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 경과, 기대 효과, 개편안의 특징 등은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노선 개편은 이동하려는 이동 수요하고 버스의 공급을 서로 지역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을 맞춰주는 작업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동하려는 수요량이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공급시켜 줄 수 있는 버스 공급을 봐가지고 그 차이를 지역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본 연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승객 감소에 대응해서 버스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함으로써 이용객을 증대하고 중고운제 운영을 효율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과정은 조금 복잡하게 나타났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 다양한 어떤 철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시설의 신설, 이전 계획 등과 같은 그러한 계획을 포함해서 실제 시민들이 모바일 데이터나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파트하고 그런 이동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내버스가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공급 파트로 크게 나눠지고요. 그러한 것들이 균형을 이루는 형태로 노선안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노선 개편을 둘러싼 환경 분석을 함에 있어서 주요하게 저희가 고려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로 계획 관련해서는 인천 IC서부터 서인천 IC 구간이 고속도로였다가 일반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북에서 이제 만들어내려는 좌측에 큰 도로가 일반화됨으로써 이제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는 좋은 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였고요. 그 다음에 철도 관련해서는 이미 아시겠지만은 서울 지하철 7호선이 부평구청역에서 지금 끝나는데 그게 인천 지하철 2호선 성남역하고 연결이 되는 연장 사업이 2021년 6월, 내년 6월 안으로 아마 개통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성남역에서 부평역까지 서울권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니는 버스 노선들이 있는데
이러한 버스 노선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국제여객터미널의 6월 개장, 그 농산물 도매시장의 지난 2월 달에 어떤 이전, 이러한 것들이 고려가 되고, 이런 거는 네, 바로 노선이 투입이 안 되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이미 조치가 취해진 상태이고요. 이러한 것들도 내년 그 1월 1일부터 되는 그 노선 체제 안에서도 전부 고려가 되게 되겠습니다. 모바일 데이터를 통해서 기존의 어떤 그 이동통신 수요를 보면은 지금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그 이동들이 그 시민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막 구를 넘나드는 그런 큰 이동이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특히 출퇴근 관련해서는 구 내부에서 이동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지금 주목할 만한 그 패턴으로는 남동공단이라든지 공항 쪽의 이동, 그리고 검암 경서공단 쪽의 이동들이 수요로는 주요하게 파악이 되고 있고, 교통 카드 수요 같은 경우 실제 이제 그 이동 수요를 보면은 동부에서는 부평 쪽이나 성남 쪽의 이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국제여객터미널이 생김으로써 이쪽의 노선을 더 투입해야 되는 부분들도 감안을 하게 되고요. 큰 수요로. 그리고 이 청남국제도시하고 송도국제도시를 이제 연결을 하게 되는 중간에 이런 지금 저희 동부 지역도 지나치게 되는데요. 북에서 남으로 연결하는 큰 이런 노선에 대한 시설들도 고려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고려를 하게 되는 경위는 인천대 입구에서 이렇게 나가는 노선들을 전부 찍어봐도 청라 쪽으로 직결되는 노선이 없는 걸 일단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막 여기서 청라 지역에서 송도 오려면은 일단은 가정역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지하철 타고 이동하고 또 버스 타고 들어오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를 직결하게 되면은 대략 한 50분 정도 이동 거리가 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40분 정도의 도착도가 나타나는 거고, 이러한 그 시설 노선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내버스가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인천이 이제 시내버스가 많은데요. 평균 내보면 한 47km 정도 운행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보통 조례에 보면은 간선은 15km가 기준이고, 죄송합니다. 간선은 45km가 기준이고요. 지선은 15km가 기준인데, 평균이 이제 가시선 다음에 47이라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인천 지역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커버해야 되는 지역의 그 넓이는 많고 버스 대수는 다소 이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환승객은 1회 이상 환승하는 경우가 교통수 카드 기준으로 26.4%가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한 번 그 버스 이동을 통해서 이동 수요를 만족하는 수요가 70%, 나머지는 이제 환승.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보시면은 환승역이라든지 거점역, 정류장, 환승 정류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제 노선 연결을 더 하게 되는, 환승 편의를 강화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이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공급은 간섭중초도로 봤을 때 주요 그 중심 지역이 많이 커버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좌석은 이제 그 다리를 통해서 공항 이동에 대한 그 좌석버스가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선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부평이라든지 이주월, 남동 이쪽에는 그 지선이 많이 공급되고 있는데 신도시 쪽은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고요. 이런 부분들의 순환이라든지 버스 투입이 강화되고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지역별 공급을 보면은
지금 아무래도 이제 부평 민출구, 남로 쪽이 좀 많이 지금 지나가는 게 되고요, 버스가요. 이쪽 부분은 조금.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천시의 환승 이용객 수기로 봤을 때는 넘버원 주안역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주안역 통해서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수요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수인성 관련해서 송내역, 롯데백화점, 동인청, 송내역, 주안역, 동인청 이런 그 4개의 타포가 있고요. 지금 더 나타나고 있는 게 부평구청역이라든지 대양역, 가전역 이러한 그 환승 정류장들이 더 활성화되고 지금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노선을 더 연결을 해주면 분산 효과가 좋고 있고 교통 시스템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설문조사를 요약해 보면은 시민들이 원하는 노선 개편의 중요도 순위를 보면은 1위가 전철 환승 연계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위가 그 버스의 청결, 정류소, 환경, 안전 운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내버스 개편을 준비를 하면서 12월 30일 날 개편이 될 때는 그 정류소의 환경이라든지 안전, 표지판, 가시성이라든지 이런 주변 환경들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 간 형평성 해소, 그 다음에 효율성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원하고요. 굴곡노선 직선화 이런 그 요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역별 민원 현안을 요약을 해보면 3가지로 귀결이 되는데요. 하나는 신규 입주단지의 증선 요구, 그 다음에 2번째는 공항행 배차 간격을 줄여달라, 3번째는 출퇴근 혼잡을 개선해달라, 이러한 내용들로 요약이 됩니다. 노선별 진단은 저희가 아까 그 수요와 공급의 부족과 충분 이 부분을 조절한다고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조절함에 있어서 저희가 수치적인 기준을 정하고 개편을 실행하게 됩니다. 저희의 목적은 장거리 노선을 분리하거나 단축하거나 내지는 이제 그 굴곡된 노선에 대해서 직선화함으로써 그 해당 구간에 만약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지 않는 구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과감하게 이제 직선화해서 버스가 빨리빨리 다닐 수 있도록 해서 다른 구간을 이동하는 시민들의 편의는 도모하고 대신에 그 해당 구간에 대해서는 대체 수단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분석을 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통계적인 데이터 기법을 사용해서 저희가 노선당 주당 정류장별로 이용하는 승객의 숫자를 정확하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까지 보정이 되는 그 구간을 주간 이용객을 420명으로 기준을 삼고 그 유료비 정도가 보장되는 구간을 250명 정도로 기준을 삼아서 한 바는 있습니다. 저희 노선 체계는 사실은 저희가 1차안이 나온 게 작년 12월이었는데 지난 한 6, 7개월 동안 저희가 저희 내부 검토, 그 다음 버스 업체와의 미팅 2차례, 버스 업체와는 14일 시기 장기적으로 2차례 만나고 한 달 이상 그 실행성을 보장하는 그러한 그 실행안을 만들려고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워크샵도 거치고 그래서 그 군부 설명에 가져온 지금 오늘 설명드린 버전은 버전 10 플러스 그래서 10차 버전이었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중간에 논의 과정이 깊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논의를 통해서 그 저희 주민 의견을 지금 하게 됩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인터넷이라든지 나눠드린 그 시트에 적어서도 듣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다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8월 달에는 그 시의회 노선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을 하게 되면 9월부터 12월까지 변경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노선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거리 굴곡 개선,
신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 환승 편익 증대를 위해서 노선을 연결되지 않는 지하철역으로 연결하는 목적, 지역 균형 운영 목적으로 저희가 연장, 변경, 통합, 분할, 단축 등의 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동구 같은 경우에도 순환 노선이 신설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동구동 중심이라든지 이제 중구의 그 원도시 이런 쪽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여태까지 한 번도 그 버스가 다니지 않았던 길에 작은 버스가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착안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부분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그 이번에 그 노선을 신설을 했는데요. 16개 정도 신설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청라와 송도의 직결 노선 같은 것도 신설을 했고 또 이제 기존에 2개의 노선이었는데 그 노선을 합쳤을 때 좀 그 효과가 더 클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통합 신설된 부분도 있고 또 기존에 이제 그 905번, 909번, 908번처럼 그 다니던 노선이 이제 좀 없어질 때 그 경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또 노선을 이제 넣어주는 환경노선 대체 신설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고 또 수단 신설이라고 해가지고 그 생활 밀착형 이런 거랑 취지를 같이 해서 신설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이 노선 개편된 거에 대한 효과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할 때는 그 얼마나 굴곡된 노선이 평균적으로 펴져서 그러한 것들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배차 간격 단축으로 귀결이 되느냐를 체킹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 개편하는 굴곡도 같은 경우에는 3.7% 정도 개선을 해서 배차 간격은 한 16% 단축을 하는 것으로 예상이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곡도라는 것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 기존에 이제 물론 수요가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노선이 이제 동일한 구간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평화라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한 7 정도 되는 것을 6 정도로 낮춤으로써 지금 좀 교통 소외 지역이라든지 교통 복지가 필요한 부분에 이제 분산시키는 그러한 척도로는 한 15% 정도 개선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승객당 평균 이동 시간이 53.3분에서 50.2분으로 한 6% 정도 단축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민 설명회를 이제 이번 주에 주관을 해서 10군데 이제 아침, 저녁, 오전, 오후를 해서 지금 다니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의견을 다 받아서 발표를 할 것이고, 개편안에 대한 설명은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도 신청을 받아서 9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개편이 실행된 이후에도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동안 시민 그 노선 불편 민원 접수 및 안정화 기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개월 정도 안정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동구와 관련된 노선에 대해서 개편상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순환 21번, 22번은 각각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서로 보완해주는 그런 쌍극 노선입니다. 구간은 이제 만성빛치타운부터 송림체육관, 저희가 있는 송림체육관, 그 다음에 인천 백병원, 보원역을 거쳐서 송현시장 갔다가 동인천역 북광장으로 돌아서 다시 만성빛치로 돌아오는 그런 형태이고요. 노선을 보여드리면은 이와 같이 되는데,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일부 구간이 실제로 지금 노선이 아예 없던 구간에 대해서 이러한 순환 노선이 신설이 되는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노선은 이제 각각 2대에서 총 4대가 투입이 되는데 각각 그 배차가 16분 21분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합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한 5분 그 정도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정비하게 한 7분 정도 기자실을 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화평화수동, 금창동, 시내버스 미루 운행기간 구간 도로를 새롭게 이제 경유를 해서 현대시장, 동구청, 보원역 등을 경유를 하게 되는 노선이 되겠고요. 관공서, 역, 재래시장 등 이 생활밀착형 버스 순환 노선의 취지에 적합한 노선 설계가 된 부분이고, 지금 이제 여기 쉬었다가 나가는 이 기동적으로는 여기가 안산비치 이쪽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나갔다가 이쪽에 다시 나가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되겠습니다. 송림체육관 돌았다가 여기 역 갔다가 동인천역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여기 도로 구조 때문에 반시계 방향이 조금 있고,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동구의 노선 효율성 개선된 506번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506번이 사실은 여기 그 예전에 아시겠지만 이쪽에 들어갔다 나왔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차가 여기서 한 회차를 돌려면 한 8번 정도 이동을 올라갔다는 좀 약간 비효율적인 노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쪽 부분을 이제 개선을 해서 이제는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돌아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나와서 올라가는데, 특히나 이 또 이 끝부분이 이쪽에 이제 이쪽 구간이 직선이기는 해서 빨리 다니긴 한데 실제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이 승객이 많은 구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509번을 이 원창동까지 갔었던 그 구간을 일단 단축을 하게 되고요. 이 만성분들을 2번씩 들어갔던 것도 이제 한 번 들어가게 효율을 하고, 또 여기가 가구 단지였습니다. 네, 산업용품 단지에서 이게 회차를 하게 됨으로써 지금 배차 효율성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래 기다렸다고 빨리 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0분에서 15분으로 5분 정도 굉장히 큰 단축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독점의 곡의 용현시장 주민들을 위한 편의가 적립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천의료원하고 만석비치타운 아파트 경기 노선들에 대한 조정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28번이 사실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이 끝에 이제 만석비치타운을 들렀다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아니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쪽 부분에 사실은 이제 민원은 좀 있고요. 이쪽 부분이 이쪽을 타고 이제 연장해서 나갈 수 있는 28번 좋은 노선이기 때문에 이용객을 조금 더 편리해드리는,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좀 민원을 당했던 부분이 해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편의가 대응이 되었다,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24번에 대해서 이 왼쪽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쪽 부분이 이제 과거에는 조금 이렇게 갔었는데요. 이렇게 직선을 갔었는데, 이거는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4-1번하고는 11번하고 저희가 쌍둥이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노선을 효율화를 하다 보면은 이 짧은 노선이 더 빨리 막 가고 긴 노선이 막 구불구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가 그 경우가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24-1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배차가 한 14분 내외로 그렇게 긴 노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약간은 이렇게 경유해서 감으로써, 우회해서 감으로써 여기 노선에 이제 타시려는 탑승객들을 수용을 하는 게 더 효율성이 높아지거든요.
11번 노선은 이제 이따 보이는데 11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긴 노선입니다. 자주 긴. 그래서 11번을 밑으로 돌아가는 걸 펴게 되면은 그 11번의 효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 상호 조정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대체는 뭐 어차피 되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번을 이렇게 올렸는데 좀 긴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차가 더 빨라져요. 그런 효과를 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불공노선 계산한 거하고 운행 경로 조정, 차량 재배치한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7번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랫부분이 되고요. 지금 이 부분이 사실 이렇게 들어갔던 게 여기가 좀 덜 다니게 되니까 지금 공부 입장에서는 조금 어떻게 이 부분이 이제 다른 이쪽 그 효율화, 전체 효율화를 위해서 이쪽을 단축하고 이쪽을 더 길게 다니는 그렇게 노선 조정했는데 공부 입장에 대해서는 이쪽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변경 구간은 저희가 그 대체 그 44번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쪽이 아니고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2번이 대체 2번하고 10번이 대체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조금 이제 사용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으실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변화상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 엑슬론 타워에서 이제 그 시장으로 올라가는 이 구간인데 지금 이 9번 버스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 상당히 긴 노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엑슬론 타워 주민들 이쪽으로 올라가는 이 시장 올라가는 용인시장 올라가는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두 대를 더 넣습니다. 517번하고 519번 지선이 이 구간을 동일하게 대체를 하게 되거든요. 대신에 이 길게 다니는 이 간선에 대해서 이쪽 동춘역 들어가는 것도 조금 효율하고 시간적으로 좀 많이 좀 이 9번 자체를 아주 효율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체는 517, 519로 되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13번 부분 같은 경우에는 1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 이것도 이게 지금 13번이 이제 903의 어떤 대체 그런 부분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긴 노선이 돼서 여기 이제 이쪽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현대시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체 방안을 마련을 하고 네? 12번하고 7번이 이 구간을 고대를 가거든요. 12번. 그래서 그걸로 이제 대체를 하고 이 부분을 효율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여기인데요. 수골고가에서 그 기역자로 원래는 이렇게 했던 경로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는 부분인데요. 그 구시민회관 사거리로 대각선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여기서 이제 타고 내리는 그 승객들이 또 많지 않은데 시간이 또 많지 않고 있어서 좀 더 빠르게 다니실 수 있도록 이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의 굴곡을 계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21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여기까지 노년까지 이게 다니던 이걸 일단은 서창으로 끊어서 운영을 함으로써 배차 시간을 20분에서 15분으로 많이 단축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구간에 대해서는 걱정을 너무 안 하셔도 돼요. 6번하고 6-1번 대한민국 구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끊었을 거여서 이쪽에서 지금 여기까지 가시는 분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좀 빨리 다닐 수 있도록 개선을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7번이 되겠습니다. 이 307번이
사실은 여기 아시겠지만 여기 좀 노선이 좀 희한합니다. 여기 팔자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노선을 봤을 때 이게 참 꼭 이렇게 다녀야 되나?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도 많이 잡고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과감하게 대문천만 들렸다가 나가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조금 너무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일단은 그 배달의 근처로 해가지고 이 정도로 이제 그 노선을 단축하게 되고요. 안에 들릴 곳은 필수적인 곳은 들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증차를 한 대를 하게 됨으로써 배차적으로 좀 너무 이쪽 돌아도 갔었고 좀 차량이 들렸던 것을 한 대 증차를 해서 조금 더 빨리 다닐 수 있도록 개선을 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00번 부분인데요. 요 800번은 사실은 요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화 쪽에서 주로 이제 시내에 들렀다가 시내에서 강화 들어가는 요 노선에 대한 내용이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두 대를 이제 증차를 해서 배차 간격을 30분에서 25분 워낙 긴 노선이라 가지고 증차를 해보고 그래도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구랑 관련이 있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동구와 관련된 특징적인 노선들에 대한 변화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쭉 설명을 드렸고요. 시민분들 들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또 의견이 다르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일단 받고요. 또 이제 그 시간 관계상 만약에 질의를 못 해주시는 경우 질의를 하시더라도 저희가 그 종이에 보시면은 거기 관리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리 번호별로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출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지 요거별로 저희가 가능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그 번호 순서대로 할 것은 아니고 그 의견 있으신 분 일단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를 드려가지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완성복으로 배달으로 이렇게 동이천만 돌았는데 지금은 저 어디 그 수목공 밑에까지 가는데 완전히 시내버스 노선이 되어버렸어요. 500m 버스, 마을버스가. 그것도 좀 줄여주시고 너무 멀리 가니까 배차 시간이 너무 길어서 20분, 30분 동안 기다리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506분 또 버스가 내가 알아보니까 8대밖에 안 된다는데 야 그렇게 멀리 가지고 요리 갔다 사람 헷갈리게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많이 헷갈렸어요. 근데 그것 좀 조정 좀 해주시고요. 청나라 가는 버스 좀 신설 좀 해주세요. 여기 풍요아파트 쪽에서는 청나라 가는 버스가 없어요 지금. 예, 감사합니다. 영종도 들어가는 부분들이 일부 지금 우리 저기 동구를 경유해 가는데 현대시장을 경유해서 가는 부분들이 좀 미흡하긴 합니다. 여기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 용품단지 쪽이라든지 또 기타 지역으로 계신 분들이 지금 이용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민원사항은 저희가 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송년 현대시장에서 성나 쪽으로 가는 부분의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9번 버스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이제 9번 버스가 다니는 구간 중에서 이제 인하대병원 쪽하고 이제 숭이교회 용현시장 쪽을 경유하고 있는데요. 그 인하대병원 쪽을 경유해서 숭이역하고 숭이 로타리를 가다 보니까 숭이 로타리까지 신호가 많이 막히고 그러면 20분에서 30분까지 9번을 타면 그렇게 걸려요. 이게 너무 소요 시간이 길거든요. 뭐 4번이나 뭐 그런 다른 버스들에 비해서. 그리고 그 숭이교회 그쪽도 112번이나 45번 같은 게 충분히 잘 다니고 있는데 9번 같은 차들이 너무 멀거든요. 그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좀 직선화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동인천에서 송도 쪽으로 나갈 때 좀 더 소요 시간을 좀 더 줄여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동인천에서 송도 나가는 쪽 차가 지금
신도시 쪽으로는 지금 9번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송도까지 가면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그 시간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저희가 이 부분은 해결해 드렸는데 이 부분은 오늘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위로 돌을 필요 없고 중복되는 노선들 12번 얘기해 주셨고 85 얘기해 주셨으니까 요 밑에 그 남부역으로 해가지고 여기 그 더퍼스트인가요? 거기 아파트 새로 생긴 쪽으로 예 그렇게 돌리고 저희 마음 같아서는 사실 동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기 동이천에서 바로 그냥 관세청이라든가 여기 인하대병 안 들리고 갈 수도 있는데 또 이 미추홀구에 계신 분들이나 이 밑에 옥명동 계신 분들 입장에서 또 인하대학교 병원을 또 가셔야 되는 인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조치를 하는 쪽으로 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단축을 해보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저희 분에 보면은 화도진공원 앞쪽에 보면은 예전에는 28번이 있었어요. 28번이 연안부두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연안부두 가는 노선 버스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저희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예. 네.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지금 연안부두 가는 노선이 버스가 없다 보니까 많이 불편을 하세요. 그래서 물론 동인천에서 경유해서 갈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없다 보니까 그런 분들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좀 개편하는 데 좀 해주셨으면 해서 좀 드립니다. 그 하수학병동 그 네. 뒤쪽에서 연합 지금 월미도 쪽은 좀 있으신데 동인천 나와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동인천 쪽에 있는데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까 예. 경유를 하거나 아니면 걸어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시고 예전에 28번이 다녔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없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불편함이 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정하게 지금 뭐 어떤 노선이 그리로 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그 다니는 버스 중에 예전에 지금 28번이 하도 좀 28번은 중구청 앞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 아예 없어졌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아니면은 뭐 45번도가 그쪽 연합 월미도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미도 가는 걸 빼서 연합도로 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으로 이게 저희가 이제 그 가는 주변에 가는 노선 중에 이 노선을 좀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면 좋고요. 네. 아니면 이제 신설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네. 그 신설 부분의 문제는 또 다른 지역의 노선을 빼다가 그쪽으로 꽂아줘야 되니까 그게 또 복잡한 인원 문제가 또 얽혀 있고 해서요. 그래서 혹시 아까 지금 28번 얘기해 주셨는데 나머지 기타 노선 중에 뭐 생각하신 노선이 있으신지? 아직 거기까지 생각은 못했는데 아, 예. 그럼 저희가 네네. 검토를 네, 해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세요. 네. 월미도 가는 건 많으나 연안부도 가는 노선이 없다. 예. 예, 근데 우선 하나라도 있으면은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옛날에 말씀하셨는데 28번 노선이 연안부도하게 뭐 증설 좀 아까 다시 말씀 안성동을 거쳐서 가니까 그걸 좀 안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안성동에서 청라로 가는 노선이 없어요. 뭐 15번이 그쪽 방향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서 안성동에서 청라요? 네. 왜냐면 청라 그쪽으로가 사람들이 이동을 많이 하는데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 청라로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시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그 어른들이 많이 하셔갖고 환승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5번을 더 정차시켜서 청라 쪽으로도 연결시켜 주시고 15번이요? 네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28번 그게 반석도로 경유해서 가는데 그것도 지금 연안부 쪽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려 연안부 쪽으로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고지 출발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노선을 서창동까지 다니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이거를 이제 청라까지 올리게 되면은 네. 여기 기존에 이용하시던 노선들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네. 좀 불편함이 있고 한데 여튼 이 만석동 쪽에서 청라가는 부분들도 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만석동을 비롯한 이 동구, 동인천 이 북쪽 지역의 하수학평동 쪽에서 연안부도 갖는 네. 그 부분도 저희가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506번을 좀 자주 좀 다니게 하고 월미공원 같은 데도 노선을 갈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운동을 하고 싶어도 이 노선이 없어요. 하수학평 뒤쪽에서 월미도에 있는 그 월미공원이요? 예. 물론 동인천 나오셔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그렇죠. 환승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가는 노선이 필요하다. 예. 환승하기가 좀 어르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금창동 쪽에 그 셋골로라고 지금 제가 이름이 도화역에서부터 동부청 옆으로 해가지고 송현시장 가는, 아니, 현대시장 가는 쪽. 뭐, 요렇게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동네 순환으로 골목으로 들어오고 기존 시내버스 노선까지 걸어가기가 힘들어서 골목에 들어왔는데 또 추가적으로 뭐 월미도도 가고 싶고 연안부도 가고 싶고 뭐 여기도 가고 싶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 구청장님이 얘기하셨던 한 8대 골목순환 버스가 지금 생기는데 그 부분의 활용도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506번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오다올레 원창동 가는 쪽을 산업용품단지 쪽에서 끊어서 네. 노선을 짧게 하고 네. 또 증차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리공원까지는 가는 부분은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것보다 배차가 많이 짧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짧게 예. 길게 기다리지 않게끔 그럼 짧게 타시고 동인천 가셔서 운동사방 한산 한번 하시고 원리공원 가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도 좋네요. 우리 동네가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살아요. 꼭 굳이 뭐 원리공원 가서 운동하지 마시고 환승에서 운동하셔도 되는데요. 한승하시기도 힘드시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아까 우리 서민호 박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만 이제 인천의료원 쪽에 대한 부분들은 불편함이 없으신지,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구에서도 그렇고 저 인천의료원에서도 그렇고 좀 많이 보강을 해주신다고 오늘 저희가 들어서 참 다행이다 싶고요. 13번 노선 부분들은 중복되는 노선이 좀 많아서 저희가 좀 정리를 했고 506번은 그 노선을 짧게 하고 증차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얘기해 주신 게 그 월미공원에 훌륭한 그 운동시설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 하수학평동 쪽이나 이런 동구 쪽의 분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 다음에 꼭 무슨 회를 월미도만 가서 먹냐, 연안부도 가서 먹자 해가지고 연안부도 가달라는 얘기. 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또 얘기 있으세요? 네네. 예, 오늘 이제 버스 노선 설명을 82번 버스 노선이 그 동국제관 앞을 거쳐서 항공호계를 통해서 송현 아파트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솔빛이나 이쪽 아침에 이제 등교하는 학생들이 그 동산중이나 저기 선화여중으로 이제 등교를 할 때 21번 버스 노선이 유일해서 82번 버스를 동인천역까지 잠깐 들어가서 돌아 나와서 솔빛 앞으로 해서 항공호계로 들어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 의견이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정치노선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좀 당황했었습니다. 예. 의원님 이게 사실은 82번이 역사가 좀 있는데 그 과거에 6번 6-1번 기억하시는 시민분들 계시는지 모르지만 사실 6번 6-1번의 역사가 오래된 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부 쪽은 경례관이고 주안역 앞길로 해가지고 간섭역 앞길로 가는 유일한 노선입니다. 간섭 5월이 가는 노선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건드리기가 지금 여기 안 나와 계시는 다른 동구 주민분들이 또 아마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이 부분은 여기 아시겠지만 뭐 선인고등학교부터 해서 학교가 많이 붙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일단 82번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혹시 동부 쪽에 계신 분들이 뭐 북한 배후단지 쪽에 직장을 두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과거에 28-1이 지금 현재 28-1이 다니고 있는데 더 노선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 물론 이제 북한 배후단지가 서부 지역입니다만 우리 동부 쪽에 계신 분들이 여기로 이제 출퇴근하실 때는 많이 편리해지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라든지 뭐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이렇게 바쁜 와중에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동부 시민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녕히 돌아가십시오.